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부패 15회차. 원래 이번 회차는 저희 프리님과 함께 여기가 승부처 녹화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프리님 개인 일정상 불가피하게 이번 주에는 녹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님은 다음 주에 다시 복귀하실 거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PPT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중 경기가 있었죠. 챔스도 있었고, 유로파, 그다음에 컨퍼런스 리그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체력 이슈가 중요한 그런 회차가 되겠죠. 네, 첫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브랜트포드의 EPL 경기인데요. 먼저 김현수 의원은 에버튼이 다시 부진에 빠진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 칼버트 로인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악재죠. 주중 경기 치르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도 있고, 이번 경기에서 복귀 가능성이 조금 보여지는 루인이 이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느냐가 에버튼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브래드포드는 최근 기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만큼 이 강등권에 있는 에버튼을 상대로 패하지는 않을 경기가 되겠죠. 다만 이 루인이 복귀할 경우 원정에서는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브래드포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둘 수도 있는 경기죠. 에버튼의 무패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한해준도 에버튼은 지난 노팅엄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가 얻으면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점을 짚었고요. 반면 브랜트포드는 런던 라이벌 이 풀럼을 상대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오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려 12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트포드가 원정에서는 좀 다소 약한 모습이죠. 이 무승부 가능성도 그래서 좀 보이긴 하지만 이 루인이 출전하지 못한다면 역습의 힘이 떨어지는 이 에버튼이 브랜트포드의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 경기, 그래서 아마 패할 경기로 예상을 하셨네요. 에버튼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즈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먼저 김현승 의원, 리즈 감독 선임 이후 조금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는 줬는데 결과로 이어지지가 않았죠. 반면 브라이튼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전방 자원의 부재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걸 양쪽 윙어들의 골 결정력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리즈가 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최근 이 양쪽 윙어들의 골 결정력 그리고 브라이튼이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가는 짧은 플레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 리즈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 경기죠. 리즈의 패 예상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리즈는 지난 경기에서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던 첼시 상대로도 패배를 기록했죠. 그라시아 감독 선임 이후 강등 경쟁팀인 이 소튼을 잡고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2연패예요. 브라이튼은 홈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4대0 승리 거두면서 오랜만에 리그에서 대승 거뒀죠. 짧은 패스 바탕으로 진행되는 빌드업. 이 압박 강도가 약해진 리즈가 이걸 방해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지난 경기 다득점을 기록한 만큼 브라이튼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리즈의 패, 마찬가지로 리즈 패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먼저 김현승 의원의 분석은 레스터 소튼에게 패하면서 다시 강등 경쟁에 비상이 걸렸죠. 아직도 강등권 언저리예요. 약팀을 상대로 주도하는 운영에서는 매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다만 토트넘에게 승리를 거두는 등 이 강팀을 상대로는 압박을 하면서 결과를 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첼시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백스리 운영이 극적으로 들어맞으면서 경기력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 됐고 이 측면 공격에서의 파괴력 상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백포로 바꾸는 일만 없다면 레스터 원정에서 첼시가 패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 레스터의 압박이 먹힌다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있죠. 첼시는 아무래도 챔스를 치렀던 만큼 체력적인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레스터의 무패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진 의원의 분석은 레스터 소튼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실패한 부분이죠. 경기를 지배했지만 득점하지 못했고 빠른 역습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첼시는 주중 챔스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8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팀의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죠. 기존 백포 바탕한 포메이션에서 이 3-4-3으로 전환한 이후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레스터가 강팀을 상대로 빠른 역습을 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수비가 강력한 첼시를 뚫어내기는 힘들 경기로 예상을 했네요. 레스터의 패 예상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죠. 먼저 김현승 의원의 분석은 이 주중 밀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 챔스 탈락을 확정지은 토트넘이죠.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콘테 체제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패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니까, 또한 상대팀 노팅엄이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원정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승 예상합니다. 한혜준 의원은
토트넘이 챔스에서 탈락을 했지만 공식전 3경기 연속 우승 기록 중이고 지공 상황에서의 답답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노티먼 역시 지난 라운드 홈에서 에버튼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죠. 이 팀 내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나마 예이츠와 오리에가 돌아온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긴 하죠. 브레넌 존슨을 합치는 빠른 역습이 토트넘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는 있지만 원정에서 워낙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경기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이 되죠. 다만 토트넘의 최근 폼이 너무 안 좋았던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합니다. 네, 5번째 경기는 엘체와 바이아돌리드의 경기죠. 먼저 김현승 의원. 아직까지 꼴등을 벗어나지 못한 엘체죠. 지난 경기 어렵게 승리를 챙기긴 했습니다. 이 분위기 반등에 성공은 했으나 전체적으로 라리가에서 살아남기는 힘든 경기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바이아돌리드는 리그 성적은 좋은데 이 공수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죠. 특히 공격 찬스를 만드는 부분에서 세밀하지 못하는 점,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팀이라고 생각하지만 은근 이 팀 위닝 멘탈리티가 좋아서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는 상황이 많죠. 최근 무승을 거두다 에스파뇰전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반등의 기회를 맞이한 바이돌리드가 이 경기력, 실력이 좀 떨어진 엘체 상대로 다시 한번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줄 그럴 경기로 예상을 했습니다. 엘체의 패 예상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은 20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엘체 지난 라운드 마요르카전에서 보의 득점에 힘입어서 이 승리를 거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보예에 한 방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17위와의 승점 차이가 13점, 이건 엄청난 반등이 없는 한 잔류가 사실상 힘들어 보이죠. 바이올리드는 지난 라운드 플라타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에스파뇰을 잡아냈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엘체가 이 바이올리드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카르무나와 보이에를 활용한 역습이 바이올리드의 뒷공간을 잘 공략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엘체 무패 예상했습니다. 6번째 경기는 셀타와 라요의 경기죠. 김현승 의원은 이 셀타 최근 6경기 3승 2무 1패 흐름이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징계로 전력의 누수가 좀 있죠. 주전 풀백 말로, 그다음에 민계자, 그다음에 타피아가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라요가 최근 공격력이 크게 떨어지고는 있으나 지난 경기 이 선수들의 이 폼이 괜찮았기에 수비에서의 구멍은 셀타에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죠. 게다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라요가 최근 무승부도 많이 거두고 있다는 점, 원정에서도 쉽게 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라요 쪽으로 승기가 좀 기우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라요의 득점력이 워낙 약해진 상황이고 셀타도 아스파스라는 에이스가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큰 경기죠. 셀타의 무패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셀타는 지난 경기 오사수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지난 경기 카드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고는 이 우고마요 부상으로 빠져있는 민계사 때문에 라이트백 자리가 아주 큰 구멍이 났죠.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라요 최근 4경기 승리가 없는데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주도권은 잡지만 공격 과정에서의 이 세밀함, 아쉬움이 좀 드러나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이 셀타의 이 불안한 후방 자원들의 미스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셀타의 빠른 역습이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셀타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경기죠.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하고 최근 분위기가 좋은 셀타의 승리 혹은 이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셀타의 승무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 이 발렌시아와 오사수나의 경기죠. 김현승 의원입니다. 이 발렌시아는 바르셀로나전 상대에 이 아라우의 퇴장 호재가 있었음에도 승점을 얻어오는데 실패했죠. 바르샤가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등 찬스도 많이 잡았기에 전반적으로 이 발렌시아가 완전히 밀렸던 경기죠. 최근 8경기에서 1승 7패, 왜 이렇게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코파델레이 결승에 진출하는 등 아주 좋은 기세를 타고 있죠. 최근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이 수비 집중력도 어느 정도 돌아온 모습입니다. 최근 경기력대로만 경기를 펼친다면 이 경기 오사수나 쪽으로 승기가 기울죠. 다만 오사수나의 공격력이 그리 강하지 않고 발렌시아가 지난 홈경기에서 승리하는 등 강등을 피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되어 있기에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발렌시아의 무패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발렌시아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19위에 그치죠. 공격 전술이 부족해서 이 크로스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가야가 훈련에 복귀했고 이 카바니 역시 출전 가능성이 희미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6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한 것을 제외하면 무패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유럽 대항전 진출에 도전을 하고 있죠. 후방 자원들의 잔실수가 많은 발렌시아가 이 공중볼과 세컨볼 싸움에 강한 오사수나를 상대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발렌시아의 패배를 예상을 했습니다. 발렌시아의 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소시에다의 경기죠.
김현승 의원입니다. 이 마요르카 지난 라운드 엘체에게 패하면서 홈에서의 좋았던 흐름이 끊겼긴 하지만 엘체에게 88분 실점하기 전까지는 수비가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반면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우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렀고 로마에게 패한 만큼 체력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나 소모가 좀 많은 상황이죠. 실제로 이번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 주중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른 직후의 경기에서 체력에서 난조를 보여주며 어려운 경기를 겪었던 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 마요르카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다만 소시에다드도 이 부상자들이 복귀를 한 만큼 이 경기 엇갈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승패 예상합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엘체에게 패하면서 홈 6경기 연속 무패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 이 카드웨어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나아진 경기력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소시에다는 시즌 중반 8연승 직후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또한 유로파 이 로마 상대로 2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더욱더 좋지 못한 상황이죠. 최근 경기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득점력에 문제를 겪는 만큼 마요르카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실바와 샤를로트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죠. 홈에서 좋은 기록이 깨져버린 마요르카가 승리를 거두긴 힘들 그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마요르카의 무패 예상을 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맨유와 소튼의 경기죠. 김현승 의원입니다. 이 맨유는 유로파 리그에서 여유롭게 승리를 하면서 안필드 원정 대패의 충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리버풀전의 패배는 그저 한 경기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일찌감치 이 3골을 득점하면서 주요 선수들을 빠르게 휴식을 부여를 해줬고 연속해서 홈 경기를 치르기에 체력적인 부담도 좀 덜한 그런 맨유죠. 소츠는 지난 라운드 반등에 성공하긴 했으나 경기력으로 압도했다고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레스터에게도 크게 주도권을 내주며 경기했기에 맨유를 상대로 또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것을 제외하면 이 소튼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맨유의 승 예상합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최근 카라바오컵 우승과 함께 정말 좋은 분위기를 유지 중이던 맨유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에게 무려 충격적인 7실점 하면서 무너졌죠. 특히 후반 들어 선수들 대부분이 흔들리면서 이 리버풀의 템포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죠. 그래도 주중 유로파에서 베티스 상대로 4대1 잡아내며 분위기 반전시켰죠. 최근 계속해서 측면에 나오면서 부진했던 이 브루노가 이번 경기에선 중앙에 다시 나오면서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츠는 레스터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잔류에 대한 불신을 살려놨는데 선수비 후역습으로 빠른 전환이 효과를 봤습니다. 다만 상대가 지공 상황에서 좋지 않은 레스터였기 때문에 이 맨유의 공격력을 독일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황이죠. 역시나 맨유의 승 예상했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웨스턴빌라의 경기죠. 먼저 김현승 의원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컨퍼런스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으나 그전까지 2연패 중이었고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상대했던 라르나카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비해서는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기에 그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체력적인 부담만 떠안은 상황이죠. 에스턴 빌라는 연승을 기록하면서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티뉴, 카마라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은 악재이긴 한데 웨스트햄에 비해 최근 경기력이 월등했기에 이번에도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죠. 이 경기 웨스트햄의 패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노팅엄 상대로 4대0 대승 거두며 분위기 반전시키는 듯 했던 웨스트햄인데 지난 라운드 이 브라이튼에게 또 4대0으로 패하면서 여전히 강등 경쟁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보드지는 모에스 감독을 지지하는 상황인데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라르나카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죠. 빌라는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 이후 다시 연승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팀의 핵심인 카마라가 상대의 태클로 인해 부상을 당하면서 빠진 점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웨스트햄이 이를 노리고 빌라를 강하게 압박할 경우 이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빌라 역시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웨스트햄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아주 서로 대등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한혜준 의원은 이 경기 웨스트햄의 무 예상을 했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알메리아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의원입니다. 이 세비야 최근 3연패 후 유로파리그에서 페네르바체를 잡으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계속해서 실점하고 있던 불안한 수비진이 드디어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만 이 페르난두, 몬티엘이 징계로 이번 경기 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악재입니다. 알메리아는 5경기 1승 4패 굉장히 부진했죠. 근데 지로나에게 6실점을 하는 등 수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게 이겼던 거는 그냥 이변이었다는 것을 지난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확인을 했죠. 전력 차도 있고 최근에 더 불안한 것은 이 알메리아에게 세비야에게 승기가 있긴 한데 세비야가 주중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 전력에 누수도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그럴 경기죠. 예, 세비야의 승무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강등 경쟁권에 위치한 두 팀인데 먼저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6실점 허용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영입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로익 바데가 이 경기에서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이죠. 이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페네르바체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세비야. 알메리아는 바르셀로나전 승리로 극적인 반등을 이루나 싶었는데 비아레알 상대로도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하며 강등권을 벗어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수비가 워낙 좋지 않은 팀이기에 최근 4-4-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별로 큰 효과를 보진 못했죠. 바데가 돌아오는 세비야가 홈에서 우위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세비야의 승 예상을 합니다. 12번째 경기 뉴캐슬과 올버햄튼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의원입니다. 최근 연속 무승을 거두며 좋지 못한 결정력에 헤매고 있는 뉴캐슬이죠. 특히 최전방 자원의 부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비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약팀을 상대로는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죠. 반면 울버스도 토트넘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격력에는 의문이 들죠. 지난 경기에서도 한 점차 승리였으며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최전방 자원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죠. 두 팀 모두 수비력이 좋고 골 결정력 부재라는 똑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 결과 이렇게 예상을 뉴캐슬의 무 예상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리그 5경기 연속 무승 기록하면 최근 주춤한 뉴캐슬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의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는 중이었는데 그나마 이 직선적인 레프트백 이 메타겟이 돌아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토트넘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권과 5점차 13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력 자체는 나쁘지 않기에 뉴캐슬이 이를 뚫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래도 공격 옵션이 추가된 뉴캐슬이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서 우위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죠. 뉴캐슬의 승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3번째 경기 비아레알과 베티스의 경기죠. 두 팀 모두 주중 유럽 대항전에 참여를 하고 왔었죠. 이제 김현승 의원입니다. 이 비아레알은 주중에 안데르트 원정을 치렀죠. 리그에서 연승을 기록했지만 상대가 모두 약팀들이었다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지공 상황에서 상대의 강한 수비에 막힌다면 불안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죠. 베티스는 주중 맨유와의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리그에서 폼이 매우 좋습니다. 4경기 3승 1무죠. 게다가 그 1무는 강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따냈죠.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방을 노리는 팀의 특성상 이 지공의 비아레알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경기죠. 윌리엄 카르발로의 결장 변수만 잘 메운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베티스입니다. 비아레알의 패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알메리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기록했는데 제라드 모레노까지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공격진에 많은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안데르트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죠. 베티스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 윌리엄 카르발류가 카드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경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원 싸움에서 비아레알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죠.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맨유에게 4대1로 또 베티스는 패했습니다. 지난 6번의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1승 5패로 부진했던 베티스고 유로파에서의 경기력도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비아레알의 승 예상했습니다. 두 의원님이 의견이 엇갈린 경기가 되겠네요. 14번째 경기 빌바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죠. 먼저 김현승 의원입니다. 전반기 빌바오는 누캄프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한 만큼 이번에는 설욕을 노리겠지만 이 빌바오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바로 수비가 문제죠. 지난 라운드는 무실점 경기를 했지만 최근 7경기 매경기 실점할 정도로 수비력이 안 좋았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의 경우 지난 경기들에서 이 페드리와 레반도프스키가 결장하면서 강한 수비에 비해서 공격력이 좀 약점이 되었으나 이 둘이 복귀하면서 약점이 메워졌고 이 둘이 결정하는 동안 페란과 하피나 역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에 바르셀로나의 우세가 예상이 되죠. 빌바오의 패 예상합니다. 한혜준 의원입니다. 이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 라요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연패에서 탈출을 했지만 최근 리그 4경기 무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거의 다 지난 경기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산세트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서 또 출장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도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의 경기에서 힘겹게 1대0 승리를 거두고 또 아라우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자원들 레반도프스키, 페드리가 돌아온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이죠. 엘클라시코를 앞두고 핵심 선수들이 복귀하는 바르셀로나의 우위가 예상되는 경기죠. 네, 빌바오의 패 예상을 했습니다. 의원님 김현승 의원의 최종 픽 먼저 확인해보면 에버튼의 무패, 리즈의 패, 레스터 무패, 토트넘의 승, 엘체의 패, 그다음에 셀타의 무패, 발렌시아의 무패, 마요르카의 승패, 맨유의 승, 웨스트햄의 패, 세비야의 승무, 뉴캐슬의 무, 비아레알의 패, 빌바오의
패 이렇게 64조합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한 해 준호는 에버튼의 패, 리즈의 패, 레스터 패, 토트넘의 승무, 엘체의 무패, 셀타의 승무, 발렌시아의 패, 마요르카의 무패, 맨유의 승, 웨스트햄의 무, 세비야의 승, 뉴캐슬의 승무, 비아레알의 승, 그다음에 빌바오의 패 이렇게 해서 32조합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15회차 EPL과 라리가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린님과 함께 여기가 승부처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녹화가 진행되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K리그 프로토 분석 영상 등 다양한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말 승부표 회차는 저희 프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